저는 남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39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째고 8살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없이 둘이 살자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신혼 초반부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정부모님까지 아이 언제 낳냐고 닥달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하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적처럼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아무 고민 없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 낳기 전과 후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공무원 부부예요. 둘 다 구급 시절부터 만나왔고 연차도 비슷해서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큰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 은행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구입했고 지금까지도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처음엔 아이 낳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도 우리가 공무원이라 아이 키울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대출 갚고 생활비 쓸 거 쓰면서도 적당히 저축하며 살아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도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이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끝나나 싶었는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 바람에 결국 오늘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집안에서 외동으로 자라와서 형제가 하나도 없이 컸는데 저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는 3살 아래고 결혼한 지는 3, 4년 정도 됐네요. 신우는 결혼하기 전부터 절대 아이 갖기 싫다고 하더니 정말로 올해까지 애는 낳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갖기 싫다 하면 맞벌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결혼하자마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며 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달 쉬다가 다른 직장을 구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웃긴 건 시부모님이 저한테는 빨리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셨지만 정작 자기 딸은 애 안 낳고 직장까지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도 전혀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심해부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벌이로 둘이 먹고 사는데 그다지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항상 돈에 쫓기며 팍팍하게 사는 듯 해보였고 자주 돈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얼마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약간 다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더라고요. 우리 신우는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아이 키우느라 힘들게 고생해야 하고 술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까지 소홀히 하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정도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다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혼자라도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 하더라고요. 진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인데 신우의 술버릇마저 고약한 편이라 두 부부 사이에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우가 가는 술자리에 항상 여러 남자들이 있었고 신우가 술이 잔뜩 취하면 아무 남자한테나 안기는 버릇 때문에 언제 저러다가 큰 사고 한번 치겠다 싶었죠. 술 좋아하는 건 그 집안 내력인지 우리 남편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우 정도는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죠. 남편을 통해 신우가 또 사고 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볼 때마다 불안했고 사실 진작에 이혼당했어도 할 말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꽤 오래 버티고 산다 싶었는데 결국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거죠. 우리 동네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알고 지낸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친한 친구인데 안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 부부도 종종 한잔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이 친구도 진작에 결혼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유부남인데 언제 한 번은 우리 부부가 신우네 부부와 함께 친구 가게에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아저씨가 다 되어 배도 살짝 나오고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키가 180이 넘고 생긴 것도 잘생긴 편이라서 은근히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가게 매상 올려주려고 찾아갔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 가게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며칠 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 신우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서 술을 마시고 간다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밤늦게 와서 술을 마시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 다 유부남 유부녀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제 친구 가게가 참 마음에 들긴 하나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눈치 못 챈 것이 제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다른 손님도 없는 조용한 가게에서 제 친구와 신우가 둘이 술을 마시는 날도 자주 있었는데 그러다 정분이 났고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야 말았죠. 대놓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다가 심해부에게 현장을 적발되는 바람에 신우는 바로 이혼하고 제 친구는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해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매일 술에 취해 신우가 집에 들어오니까 의심을 하던 심해부가 뒷조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증거를 잡혀서 한순간에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아무것도 못 받고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불하고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돈도 안 벌고 몇 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한 신우가 그런 돈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딸 교육 잘못 시킨 죄로 저희 시부모님이 신우의 위자료까지 다 내주시고 지금은 시부모님 댁에서 셋이 같이 사는 중이에요. 정말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시아버님도 진작에 은퇴하시고 간단한 소일거리로 용돈 정도 버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하는 일도 없으세요. 연금 나오는 것과 저희가 매달 조금씩 드리는 용돈만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집에 날백수나 다름없는 신우가 들어오게 되면서 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살림에 여유가 없었는데 신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시고 놀고 먹는 다 큰 딸까지 품고 살다 보니 집안에 돈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그쯤 되면 신우가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기가 막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세 사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 너희가 주는 용돈을 2배로 올려줘야 할 것 같구나.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용돈이 30만 원인데 그걸 한순간에 2배로 늘려서 60만 원을 달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돈이 더 나오는 직장도 아니고 매달 뻔한 월급으로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30만 원이 결코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라서 저희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진 않아도 되거든요. 원래 저희 남편이 시댁에만 용돈 드리는 게 죄송하다며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드리자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으셔서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만 챙깁니다. 하지만 시댁은 저희가 아예 안 도와드리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돈이 모자랐고 매달 30만 원 보내는 것 외에 남편이 저 몰래 자기 용돈으로 조금씩 더 보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도 자식돌이는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우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신우 생활비까지 계산해서 더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아가씨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딸이 어쩌다가 이혼하게 됐는데 너가 그런 놈을 소개만 안 시켜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멀쩡하게 잘 살던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었으면 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시길래 저는 왜 신우의 이혼이 제 책임인지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어요. 지가 좋아서 제 친구 가게에 출근 도장 찍다시피 하고 단둘이 술 마시면서 꼬신 것도 전부 신우 본인의 선택 아니었나요? 헌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 생각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신우를 데려가지 않았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막말로 저희 신우가
살림자라고 착실하게 살던 현모양처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원인 제공자로 몰리고 앞으로 신우 몫의 생활비까지 더 달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아가씨 평소 행실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남자들이랑 놀고 다녔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신 나갔냐고,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저한테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는데, 기왕 한번 입에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평소에 신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가씨는 진짜 이혼 당해도 싸요.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벌면서 몇 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나가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바람 피운 게 아니었더라도 진작 소방 맞고 내쫓겼어야 정상이에요. 그나마 이혼한 시매부가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거지. 아가씨가 돈도 안 벌고 애도 안 낳고 그렇다고 살림을 하길 했어요, 뭘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쌍욕을 하며 화를 내길래 그냥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신우가 나가서 남자랑 술을 마시던 집안 살림을 안 하던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지가 돈을 안 벌어서 살림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용돈 한 푼 주는 꼴을 본 적 없었어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혼까지 당했으니 이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왜 집구석에 처박혀서 놀고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시모랑 한바탕 해놓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 했길래 엄마가 화가 그렇게 많이 났어? 이번엔 진짜 그냥 안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냥 안 넘어가면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아까 낮에 어머님이랑 전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당분간 용돈 좀 더 챙겨드리자. 엄마도 동생 때문에 힘들어서 더 그러실 거야. 지금은 걔도 이혼당한 충격 때문에 바로 나가서 일하긴 힘들 거고 몇 달 쉬고 나면 알아서 직장 구하겠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러지 좀 마. 라면서 마치 제가 잘못이라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투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마치 제가 원인 제공이라도 한 것처럼 자꾸 이상한 말을 덧붙이길래 그날 시댁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며 지내다가 남편과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더 보내드리자는 소리를 할 뿐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서 가장 치사해진다더니 저는 저대로 절대 한 푼도 시댁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용돈 더 보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질 않더라고요. 결국엔 서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먼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는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맘대로 못 줘? 이제 돈 관리 따로 하자. 생활비만 당신 통장에 입금하고 남는 돈은 전부 내가 알아서 사용할게. 저 인간은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알고 저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출금 갚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쓰는 기본 식비에 각종 보험과 공과금, 그리고 아이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엄청납니다. 본인이 번 돈 본인 맘대로 쓰겠다는 남편에게, 그럼 나는 그런 인간에게 청소, 빨래, 식사까지 제공할 이유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어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많이 당황했는지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그건 아니라 하더군요. 왜? 이혼은 못하겠어? 그럼 생활비 외에 내가 해주는 집안일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보내줘. 청소, 빨래, 식사 준비해. 육아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매달 들어가는 고정 생활비 외에 200만 원씩 더 달라고 하면 아마 남편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 필요할걸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봐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남편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돈 이야기 꺼낸 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돈 관리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 드리던 용돈도 이번 달부터 아예 끊어버리자고 해버렸습니다.
아가씨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밥값은 스스로 해야지. 어머님도 우리한테 30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딸한테 생활비 받으시라고 전해줘. 남편은 그래도 원래 드리던 30만 원까지 끊어버리는 건 너무한 일이라며 저를 말렸지만 한 번 결정된 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인데 그 용돈을 시모에게 가져다 주는 것까진 제가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시댁 용돈을 끊어버리겠다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어머님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너가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냐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노발대발 하시길래 하실 수 있으면 맘대로 해보시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가진 돈도 없고 그동안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시모가 뭘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직도 신우는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고 저도 한번 시작한 이상 먼저 숙이고 들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죠. 사지멀쩡한 자기 딸은 놀고 먹게 하면서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더 내놓으란 심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놀부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한 뒤로는 이번 일에 한 발짝 물러나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빈말하는 스타일 아니고 한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마음 바꾸는 일 없는 사람이란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며 못 살 것도 없는데 남편은 저한테 이혼당해서 시댁으로 쫓겨나면 혼자 벌어서 나머지 세 식구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신우가 놀고 먹을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주머니에서 시댁으로 나갈 돈은 0원입니다. 남편도 또 한 번만 헛소리하면 그땐 정말 쫓아내버릴 거예요. 저희 시모도 자식들이 전부 이혼당해서 집구석에 들어와 있으면 참 기분 좋으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